그렇죠. 포스트잇을 옆에다 무조건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옆에 이렇게 딱 튀어나가게 됐죠?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설화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우선은 항상 우리가 수업 진도를 나가고 나면 포스트잇을 좀 붙여서 여기에다가 설화라고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작업을 조금만 해주시면 괜찮아요.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설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설화에 대해서. 자, 설화라고 하면 특정 문화 집단이나 민족, 각기 다른 문화권 속에 구전된다는 건 입에서 입으로 전래가 되는 이야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구전됐다. 그럼 설화에는 종류가 있어. 오케이? 예, 요거 먼저 한번 잠깐 보면 설화의 갈래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단군 신화나 동명왕 신화가 여기에 들어가죠. 신화에 들어가지.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 설화라고 부르는 거고. 이해 갔죠? 그 다음 전설 같은 경우는 증거물 있는 거.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 민담은 재미를 주기 위한 거. 자, 올라가 봅시다. 자, 설화의 특징을 보면 구전된다. 자, 구전이란 이야기의 내용이 구연자로부터 듣는 이에게로 직접 전달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비전승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구비전승. 구비전승.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연자가 내용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할 수 있을수록 내용이 좀 풍부하겠지? 그 다음에 전달하다 보면 또 빠지는 말들이 있어. 그죠? 그러다 보면 사건의 순서가 막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말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때 구연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구어라고 합니다. 구어. 됐지? 구어. 반대말은 문어입니다. 반대말은 문어. 됐지?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다. 직접 전달되는 방식. 따라서 구전에 적합하도록 단순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를 갖고 있고 표현도 복잡하지 않아. 아주 단순해. 됐나요? 예. 그 다음 나중에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구전되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씩은 다른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판소리나 이런 데로 가보게 되면 그때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해서 이본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고전 소설 같은 경우를 문자로 정착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는 해. 그래서 오른쪽 가면 유동적이며 가변적이다라는 특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한 문화 집단의 생활 감정 풍습 10년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는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전기성. 그때 기자는 요 기할 기자를 써요. 이렇게. 됐죠? 기할 기자를 전기성. 이게 신비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비스럽다. 전기성, 신비스럽다. 그 다음 설화는 짜임새 있는 이야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설화가 서사물, 즉 소설의 바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다. 이때 서사물이라는 것은 인물들이 특정한 갈등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서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소설의 바탕이 된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실화의 갈래에는 뭐가 있냐?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신화. 신화는 당연히 신성성을 지닌 이야기겠죠. 그래서 신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신이 아니라도 신과 같이 여겨지는 존재들의 활동을 다룬 것. 그러다 보니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건국신화 같은 거. 알겠지? 그래서 이 건국. 그 다음에 민족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배경,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신성성이란 신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알면 돼. 여기 나와 있는 동명왕 신화와 그 다음에 동명왕 신화가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주몽이야.
주몽신화. 그 다음에 집에서 숙제해와야 될 게 단군신화. 요런 게 좀 있습니다. 신화의 특성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요거 까먹으면 안 돼. 가장 많은 게 건국신화. 됐죠? 그 다음에 민족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 됐죠? 시조에 대한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전설. 요거는 신의 성격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주로 다루며 초자연적 시간이 아니라 비교적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돼.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구체적 시간이 등장하면 그거는 전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체적 시간이 나오면 전설. 그 다음 신화의 신성성이 드러나지 않아. 신화의 신성성이 전설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신성성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 비현실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야. 이해갔지니까 요거 착각하지 마요. 비현실적 요소는 존재. 비현실적 요소는 존재한다. 까먹지 말고. 자, 그 다음 사람들이 입에 널리 오르내린 전설들은 대체 어느 시대에 어느 누가 어떻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시간 공간이 굉장히 구체적이야. 시간 공간이 구체적이다. 그래서 요때는 증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거물이 많아서 사실임을 강조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시간 공간이 구체적이다, 증거물이 있다 그러면 걔는 전설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민담. 민담은 신화의 신성성과 초자연성, 전설의 역사성, 사실성을 모두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 됐죠? 예. 그러니까 뭐 신성성, 초자연성 빼고 역사성, 사실성도 빼고 그냥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다. 흥미와 재미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성격이 제일 강한 거야. 됐죠? 예. 민담에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한 시작하는 말에는 요렇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민담이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러면 흥미 위주의 민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구체적인 시간 장소는 제시되지 않아요. 그냥 옛날 옛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계보다는 거짓으로 꾸며낸 가공의 세계를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지?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교훈을 주지 않는 건 아니야. 재미있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가치가 있는, 알겠지? 그런 내용이야.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이때 신화전설 민담을 좀 비교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앞으로 이 신화보다는 전설이 좀 더 많이 수록되어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전설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진실하다고 믿는 것, 구체적인 시간 장소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신은 아니지만 여기 얘는 신적 존재, 그죠? 여기는 신적 존재, 여기 신적 존재. 하지만 여기는 비범한 인간. 그렇지만 인간이야. 근데 특이하게 결말은 비곡으로 끝나요. 신화는 비곡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해서 긍정적인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화 부분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설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 통과 의례라는 게 있어. 통과 의례. 통과 의례. 전설에서는 이게 약간 금기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통과 의례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한 시련이 아니고, 알겠지? 요 시련을 만약에 극복하잖아? 극복하게 되면 그거는 성공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때 성공을 하기 위해 무조건 필요한 거. 됐나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것이 통과 의례야. 통과 의례는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서 통과 의례 좀 알아두시고, 다른 말로는 통과 제의라고도 불러요. 통과 제의.
그래서 금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알겠지? 금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금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전설 속에 금기가 좀 더 많고요. 신화 속에는 통과 의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알겠지? 뭐 조력자에 의해서 시련을 좀 극복하는 내용들. 그렇다고 뭐 고정된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민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흥미로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밑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작품 중에 신화에서 좀 알 게 이제 요거겠죠. 단군신화, 주몽신화. 단군신화하고 주몽신화. 요거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신화와 관련된 것도 요 정도 개념을 기억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기억을 해놓고 개념을 챙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쭉 한 상태에서 문학을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봐야 되니까 지금 총론책 있죠? 요것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알아듣겠죠? 그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줄 거야. 오케이.